이렇게 디스크를 붙잡고 밀당을 하면서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합니다. 마치 남녀가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저는 밀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디스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건데요. 턱관절 질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조물이니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20에서 30%는 통증 관련한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고 그중 3에서 7% 정도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내원한다고 합니다. 그 질환의 중심에는 턱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턱관절 내장증이 어떤 용어인지 알아야 합니다. 턱관절 내장증이란 윗턱, 아래턱, 디스크 사이의 비정상적인 위치 또는 기능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턱 디스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상적인 턱 디스크는 옆에서 봤을 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방부, 중앙부, 전방부입니다. 후방부는 높이가 3mm 정도로 가장 두껍고 전방부가 2mm 정도로 그 다음이고 중앙부가 1mm로 가장 얇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턱관절 MRI 보는 법을 설명할 때 이걸 아셔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턱 디스크의 1차적인 역할은 윗턱과 아래턱이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건데요. 만약 디스크가 없다면 뼈끼리 만나서 손상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턱 디스크의 모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비 넥타이형, 접힌형, 평면형, 안경형, 무형입니다.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비 넥타이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디스크가 빠지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모양이 변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 변형 외에도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턱 디스크 찢어짐, 퍼포레이션 또는 천공이라고 부릅니다. 턱 디스크 찢어짐은 턱관절 질환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턱관절 활액에 윤활 작용을 방해해 아래턱이 움직일 때 마찰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디스크 찢어짐이 발생했을 때 아래턱, 윗턱에 파괴적인 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천공을 보는 법은 내시경을 통해 보거나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요. 아직 MRI를 통한 정확한 진단 기준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요소들이 있을수록 천공이 있다고 유추하게 됩니다. 첫째로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디스크 모양에서 뒤로 갈수록 디스크 찢어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윗턱과 아래턱에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었을 때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윗턱과 아래턱에 공간이 좁아져 있을 때 디스크 찢어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일 때도 역시 디스크 찢어짐의 발병률이 높고요. 그럼 턱 디스크는 언제 빠지고 손상을 받을까요? 정상적인 턱관절은 관절 내에 압력이 주어졌을 때 디스크의 가장 얇은 부위에 아래턱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우리의 턱을 들어올리는 교근, 측두근, 내측익돌근에 의해 유발되죠. 하지만 관절 내 압력이 줄어들면 관절면이 이게 되고 이 넓어진 공간을 디스크가 회전을 함으로써 채우게 되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때 턱 디스크의 회전에 대표적인 두 가지 구조물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원판후 조직 상층과 외측익돌근 상두입니다. 특히 원판후 조직 상층은 유일하게 턱 디스크를 뒤로 당길 수 있는 조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측익돌근 상두와 원판후 조직 상층은 이렇게 디스크를 붙잡고 밀당을 하면서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당겼다가 합니다. 마치 남녀가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저는 밀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쪽으로 질긴 음식 등을 강하게 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럼 지렛대의 원리에 의하여 해당 쪽은 관절 압력이 감소하고 반대편에 관절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씹는 부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절 압력이 감소하여 관절의 이탈이 일어나고 외측익돌근 상두가 활성화되어 디스크를 앞으로 회전시켜 두꺼운 후방 부위가 그 공간을 메워 관절을 안정시킵니다.
고기를 다 잘근잘근 씹어 치아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 다시 해당 부위 관절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원판후 조직이 앞으로 나갔던 디스크를 뒤로 당기고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턱 디스크는 다시 안정적으로 가장 얇은 부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외측 익돌근 상두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턱 디스크가 앞으로 당겨지고 여기에 턱 관절 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면 디스크 뒷부분은 얇아지는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턱 관절 인대편에서 설명드린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래턱, 즉 하악과두와 디스크 사이에 측부 인대가 붙어 있고 디스크가 아래턱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 모양 변형과 외측 익돌근 상두의 수축으로 디스크가 앞으로 쑥 하고 빠져버리면 인대도 같이 늘어나 버리고 디스크를 뒤에서 잡아주는 원판후 조직 하층도 마찬가지로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를 더 잡아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원판후 조직 상층의 경우 오랫동안 길이가 늘어나 버리면 뒤로 당기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각종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인대가 늘어나는 여러가지 기타 요인도 제 영상 중 턱관절 인대편에서 설명했으니 영상 끝나고 시청해 주시고요. 턱관절 인대편 영상을 시청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며 핵심은 외상입니다. 외상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턱을 가격당하는 거대 외상 중 직접 외상,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도 거대 외상 중 직접 외상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니 달치 등 입을 과도하게 오래 벌리고 있는 것도 직접 외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행해지는 기관 내 삭관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이 뒤로 꺾여 발생하는 목의 염좌는 거대 외상 중 간접 외상, 이갈이, 이약물기 등은 미세 외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적 불안정도, 이갈이, 이약물기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세 외상의 예 중 하나인데요. 정형적 불안정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턱관절 인대편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턱관절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로 유지된다면 입은 더 안 벌어지고 디스크들을 두껍게 만드는 변형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턱 디스크 후반계로 진행되어 입이 만성적으로 안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정확한 디스크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턱관절 MRI를 찍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턱관절 MRI를 어느 타이밍에 찍어야 하는지, 턱관절 MRI를 보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